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주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민선 7기에 이어 5년째 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전남도는 민선 8기 지난 1년 동안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김영록 전남지사를 모시고 앞으로 지난 1년의 도정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역점 시책이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우선 전남 도민들께 인사 말씀 드리고 대담 본격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수 MBC 시청자 그리고 우리 동북권 도민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민선 8기 저 김영록을 전라남 도지사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지난 1년간 뜨거운 성원과 사랑을 우리 전남 도정에 대해서 보내주신 우리 도민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사실 우리 도민들께서는 코로나 3년의 긴 터널을 이렇게 뚫고 오면서 대단히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이를 잘 극복하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차게 나아가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전라남 도정 또한 우리 도민들의 삶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선 7기 4년에 이어서 민선 8기 1년까지 5년 동안 도정을 이르게 이끌어 오셨는데요. 이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또 정말 초심의 마음으로 잘해야 되겠다. 익숙하고 관행적으로 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랄지 도전에 대해서는 걸림돌이 된다. 오히려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처럼 잘하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항상 해보고 있습니다. 항상 처음과 같은 초심으로.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민선 8기 1년 동안에 지사님께서 이뤄내신 가장 큰 성과라면은 어떤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업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전라남도가 이제 사업 이야기하기 전에 예산을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민선 7기 2018년도에는 7조 5천억에 불과했던 예산이 이제 올해 들어서는 12조 8천억까지 이렇게 대폭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소득도 증가해서 호당 소득을 보면은 2018년도에는 17개 시도에서 가장 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5위 됐다, 13위 됐다. 지난해는 11위까지 이렇게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전라남도도 이제는 한번 해볼 수 있다. 과거에 우리가 농수산도라고만 우리 전라남도를 여기저기 왔는데 이제 미래의 첨단 산업이랄지 관광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분위기, 도전 또 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잠재적인 그런 그 발전에 대한 상승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하고도 함께해서 협약을 작년 연말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나라의 남해안이 여러 가지로 잠재력이 풍부하고 또 관광 면에서도 세계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해 오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만은 남해안 광역 관광 벨트 이것을 구축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해양수산부랄지 네. 또 국토부에서도 함께 뜻을 같이 해서 함께 이제 남해안 개발에 대해서 협약을 갖게 돼서 요즘에는 이제 남해안 쪽에 대해서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이런 앞으로 남해안의 공동 개발 그리고 남해안을 세계적인 여건을 가진 이런 광역 관광 벨트 또 경제 벨트로 만들려면은 오히려 남해안 공동 개발청이 있어야 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까지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흥의 민간 우주 산업이 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나로가 우주 발사 이제 3차 발사까지 크게 성공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7대 강국에 들었었습니다만은 이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작년 연말에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1조 6천억 원의 사업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민간 우주 시대로 가면서 아울러서 나로 우주센터 주변에는 우주 테마파크까지 조성해서
또 관광이랄지 교육 목적에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또 민생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저희들 이제 기름값 뭐 면세유 이런 부분에 지원도 4차례에 걸쳐서 2,500억 원을 우리 시군과 함께 이렇게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성과를 이루셨는데 이제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계속해서 우리 도민들이 한결같은 염원이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그렇지만 이제 다시 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안국제공항이 광주, 전남, 전라북도까지 해서 서남권 관문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때 이제 2019년도에는 90만 가까이 이렇게 육박을 했거든요, 이용객이. 근데 지난해는 뭐 4만 명대에 불과해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또 이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도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이제 전남도민들의 수건 사업이 의과대학 설립 아니겠습니까? 이 전남권 의과대학 문제, 유치 문제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내용은 뭐 우리 도민들이 잘 아시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했었는데 순천대와 목포대 총장님들께서 전라남도와 함께 공동 선언을 해서 한번 더 중앙이 촉구를 하자고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난 6월 초에는 이제 공동으로 이제 협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부 장관도, 조경 복지부 장관도 지난 6월 8일 날 직접 만나서 전남권의 국립의과대학이 꼭 필요합니다. 이 의과대학들은 증원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증원해가지고는 전남과 같이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앞으로 감염병 사태가 다시 벌어진다고 할 때 어떻게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사실 응급 환자 발생해가지고 광주까지 가는데 예를 들면은 여수, 순천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장관님께서 말미에 긍정적으로 좀 생각한다고 우리 도민들께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는데 장관님은 긍정적으로 일단 말씀은 하시죠. 이 정도 답변은 받았어요. 그런데 워낙 이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이 얽혀 있는 내용이라 뭐 장관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힘을 다해서 함께 노력해서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리고 국립의과대학이 전남과 같은 지역에 들어와야 지역의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확충될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 어려운 전남의 이런 오지 지역이랄지 섬 지역이랄지 우리 여수, 순천 같은 경우는 뭐 산단에 여러 가지 사고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바로 제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거 아니냐 해서 앞으로 적극 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북도 함께 동병상리인 그래서 함께 손을 맞잡고 지금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도의 이제 이 방향타는 전남 의대 정원의 확대와 그다음에 의과대학의 신설 이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의대 증원 문제는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대학들의 의대 증원은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저희들은 의대 증원도 뭐 필요하니까 해야죠. 그렇지만은 의과대학 신설이 더 먼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의료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그렇게 또 동의를 해주고 경실련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전라남도 주장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과대학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 동부권과 서부권의 이 부분들이 항상 이제 문제가 거론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쟁 관계 어떻게 보면 좀 과열인 것 같은데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솔루션 해결 방안 없겠습니까? 저는 과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립의과대학만 하더라도 동부권에 유치하느냐 서부권에 유치하느냐 서로 이렇게 굉장히 과열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중앙에서는 야 그거 골치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분도 없잖아 있는데
저는 30년 된 그런 도민들의 염원이면은 그 정도의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꼭 나쁘게 생각할 거냐? 그것은 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생각하고 그 에너지를 잘 이렇게 결합을 해서 더 힘을 모아서 유치하되, 대신 유치 결정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났을 때는 또 화합하고 뭉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중요하지, 조용히 있으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동부권과 서부권에 뭐 경쟁도 있고 또 뭐 서로 시세움 뭐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게 없이 인간 세상이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네. 그런 것이 없는 사회가 오히려 이상한 사회 아닌가요? 저는 네. 건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부작용을 일으키고 갈등 요인이 커져서 뭐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된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은 도지사가 그런 부분을 컨트롤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뭐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다. 오히려 서로 경쟁하는 마음으로, 선의의 경쟁으로 우리 전라남도 전체의 발전에 플러스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네. 뭐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요즘에 최근에 제가 서남권은 광주에서 영암까지 초고속도로 아우토반을 네. 건설하자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광주의 공약이기도 하고 전라남도의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이제 그 부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동부권은 요즘에 이제 많은 투자가 동부권에 너시인데,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산업 용지가 없어요. 네. 그럼 산업 용지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최근에 순천, 그다음에 광양 쪽에 농지를 좀 편입해서라도 산업 용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180만 평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다 이걸 빨리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만들어 달라고 지금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서로 뭐 경쟁이 된 것 같지만 서로 상충된 것도 서로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동부권 지역은 이런 부분이 잘 되면 좋고, 또 서부권 지역에 뭐 아우터만 되면 또 좋다, 서로 이렇게 하면서 발전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네. 관광. 예. 관광은 지금 순천 요즘에 이제 국제정원 박람회 굉장히 뜨고 있고 잘 되고 있고, 또 여수는 이미 관광으로는 뭐 제주하고 버금가는 정도로 잘 되고 있는데요. 이제 목포권도 요즘에 서서히 관광 붐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관광은 서로 협력이 돼야 되고, 목포에서부터 여수 걸쳐서 부산까지 남해안, 아까 말씀드린 관광 벨트가 구축이 되면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포에 와서 2박 3일, 3박 4일 해서 여수까지, 여수에 와서 2박 3일, 3박 4일 해서 목포, 그다음에 영광까지, 그리고 광주까지, 이렇게 다 연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도 하지만은 또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뭐 민선 7기를 거치시면서 이제 8기까지 오니까 지사님께서도 많이 이제 유연해지신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경직되게 바라보시더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약간 좀 이렇게 열어놓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네요, 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역시도 이제 동부권과 서부권의 이런 경쟁 구도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현안 중에 하나인데, 이제 최근 조직 개편해서 동부적 본부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동부적 통합청사 준공을 지금 앞두고 있고요. 이제 동부적 본부에 대한 조직 개편안이 원안대로 의회에서 심의 통과가 됐고, 이제 이 심의 결과에 대해서 동부권은 물론이고 서부권 역시도 마찬가지로 모두들 좀 아쉬워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이제 전라남도 동부 쪽에 조직 개편 되면서 일자리 투자 유치국이 이제 생겼고, 문화융성국이 새로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순 사건 지원단이 이제 동부권 창사로 이전에 오게 됐고, 기존에는 이제 환경 산림국이 있었죠. 국이 네. 하나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국이 2개하고 중국까지 해서 3개가 오게 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동부권에 저희가 볼 때는 뭐 동부권 도민들께서는 또 만족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동부권 사무실이다, 동부권 청사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조직 개편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와서
동부청사 순천에 있는 기존 동부청사를 들려봤더니 네. 너무 좁고 이제 환경살림구 하나 있는데 충분히 우리 동부 쪽의 도민들의 민원수를 감당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부청사를 새로 짓고 비좁기 때문에 새로 짓고 또 조직 개편도 통해서 조직도 예를 들면은 일자리 법무는 이제 투자 유치랄지 산단 조성 업무, 산단 조성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유치도 중요하고 이제 이 업무를 이제 동부권에 이렇게 오도록 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은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동부권의 핵심적인 그 역량을 갖는 조직 부서가 이렇게 이전에 와서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생각합니다. 또 문화융성국은 요즘에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또 문화예술인들 관심 있는 이제 문화예술인도 계시지만은 일반 도민들도 동호인들도 많고 관심이 많이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문화융성국을 이번에 동부 쪽에 하게 됐는데 그 중에는 이제 문화 콘텐츠, 이를테면 요즘에는 영상 콘텐츠랄지 애니메이션이랄지 웹툰이랄지 e스포츠 이제 이런 부분도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 산업과를 신설을 해서 이제 문화융성국을 만든 것이라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아울러서 동부청사 건물도 이제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물로 지었고 주차장도 8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과감히 주차 대수도 원래 뭐 280대였는데 제가 800명 정도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대폭 네. 늘려서 이렇게 하면서 동부청사 되면은 대강당도 있고 소강당도 있고 다목적실도 있고 예를 들면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도민들께 개방할 수 있는 부분 개방하도록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동부청사를 통해서 도청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 가지 민원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우리 도청의 시설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면은 좋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과감히 했고 공무원들도 이제 숫자가 300명, 32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투자 유치국, 문화융성국, 그다음에 산림환경국 이렇게 있어서 공무원들이 여기 동부청사에 근무해도 충분히 우대받을 수 있고 또 본청에 안 가더라도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서 충분히 이 동부청사가 제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 됐다. 저는 정말 과거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그렇죠. 네. 선뜻 못했는데 제가 겁없이 했어요. 해가지고 동부 쪽은 조금 서운하다가 듣게 왔다고 서운하는 말도 들었고 서부 쪽은 왜 도청을 그렇게 기능을 많이 이관하느냐는 말도 들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의회에서 도의회에서 잘 협의해서 잘 통과가 됐고 이제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이제 잘 마무리될 걸로 생각하고요. 이제 발전적으로 우리 동부 쪽에서는 더구나 2급에 해당되는 동부 네, 그렇죠. 동부 본부장. 지역 본부장 네, 네. 자리가 신설됐기 때문에 동부 지역 본부장은 이제 총괄 조정 역할, 이제 지휘관 역할을 하는 네.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동부 도민들 더 많이 접촉할 수 있고 더 많은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동부 지역 본부장 2급 직제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본부장이 2급 직제로 이렇게 상향돼서 온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또 이렇게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이 본부장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권한을 어디까지 이렇게 허용할 것이냐,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논쟁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동부장의 권한은 이제 그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밑이죠. 밑이긴 하지만은 네네. 많은 결제 권한이 동부본부장한테 주어질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은 도지사 지휘를 받아야죠. 도지사 물론 그렇죠. 지휘를 네. 받고 결제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그 통합적인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 동부본부장이란 이제 위치가 이제 부지사는 아니지만은 부지사에 버금가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장급 세 사람, 네 사람은 국장급을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뭐 부지사급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현재 직제상은 부지사 자리를 못 만들게 하니까 네. 2급 직제까지 최대한 자리를 높이 준 겁니다. 그럼 결제 라인이 이렇게 거쳐서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거쳐서 올라가야죠. 아, 그렇군요. 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동부지역 본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동부통합청사 이제 준공 시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7월 초에 저희들이 이제 인사를 하게 되고 이제 직원 인사까지 하려면 7월 중순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 이후가 되면은 직원들 이번에 이제 새로 발령 나고 신규 부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직원들은 이제 인사 발령 이후에 동부 본부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개청식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봐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도 하면서 개청식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동부본부가 좀 안정이 된 뒤에 개청식을 한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부본부 직원들이 뭐 7월 중순이면 여기 와서 근무는 하지만은 오자마자 개청식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9월 1일 날 9월 초에 하는 방향으로 개청식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우선 근무는 7월 중순이면 와서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도 실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동부청사에 와서 볼 수 있는 일은 7월 중순 우리 동부청사 근무 직원들이 근무를 시작하면은 와서 일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동부청사는 지금 면적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예, 면적은 그 정도면 된다고 보는데요. 당초에는 건물을 300명 정도 예상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원래는 이제 그것도 안 됐어요. 한 200명 정도 수준인데 제가 300명대로 늘리라고 했는데 네. 제가 조직을 이제 4개 국을 둔다 해서 조직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약간 비좁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 앞으로 더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면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키운다고 많이 키웠습니다만은 제가 조직 개편하면서 조직을 늘리다 보니까 지금 충분하지도 않다. 그렇지만은 뭐 부족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미래 수요가 더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는 조금 증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동부지역본부에 관해서 이제 지사님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 다음 질문은 조금 추상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전남 발전에 대한 이런 큰 틀에서의 구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민산 8기 1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 전라남도는 이제 과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농도다, 수산도다 뭐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맞죠. 그렇지만 농업의 강점을 살리면서 우리가 이제 미래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 특히 이제 이런 4차 산업 또 에너지 대전환 시대, 요즘에는 여러 분야에서 결국 대전환의 시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위기도 하지만 기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농수산업을 강점으로 하면서 재생에너지 이 잠재력은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이랄지 태양광 이런 사업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면은 전라남도가 결국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에서 탄소 중립 시대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가지고 주요 산업에 이를테면 첨단 전략 산업들은 물건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거든요. 최근에 뭐 유럽의 유수한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에 부품 공급망이 있는데 재생에너지 R200만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오더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당장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이 유리하죠. 그리고 수도권은 이미 전력 공급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라남도에 앞으로 첨단 산업이 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삼성 같은 뭐 LG 같은 대회사에서도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베스타스라는 그 해상풍력의 터빈 회사로서는 세계 제1 회사인데요. 이제 그 베스타스에서도 전라남도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지금 의지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은 결국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이 앞으로 첨단 산업에 유리하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 수도권 해왔는데 전라남도가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 그다음에는 관광,
우리 이제 전라남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관광으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남해안 해양 관광 벨트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바닷가가 남해안이라고 보이지만은 저 미국이나 중국 사람이 볼 때는 전라남도 전체가 남해안입니다. 그래서 남해안 관광 벨트가 앞으로 많이 뜰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광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아울러서 이제 농업수산업도 자꾸 그것을 이제 옛날 진부한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생명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업도 앞으로는 결국은 스마트 뭐 디지털 정도를 지나서 AI가 결국 농사 짓는 AI 컨트롤로 결국 농사를 짓는 시대.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와 AI가 결합한 융복합 농업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AI 농생명 밸리를 우리 전라남도에 선도적으로 가장 먼저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략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남 전체의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전략 산업들을 집중 육성을 해서 동서화합을 이렇게 이루겠다 뭐 이런 의미로 네.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우토반은 서남권에 하지만은 또 동북권에 있는 2차 전지랄지 수소 산업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순천, 광양 새로운 미래 첨단 산업 단지도 만들고 또 여수는 산단 대개조 산업을 대대적으로 지금 국가 산단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서로 결합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누리호 3차 발사에 최근 성공했어요. 이제 공우주항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궁금한 게 지금 공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주센터까지 이제 최근 고속도로 노찬 뭐 이런 주장들도 있고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교통 인프라가 좀 더 확충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공우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 교통 여건 인프라 확충이 가장 필요한 경우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에서 요즘에 이제 더 절실하게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전에도 공에 고속도로를 놔야 된다 하고 제가 그때도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절실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우주 산업 클러스터하고 공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과학자들이랄지 뭐 엔지니어들 또 젊은 근로자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근로 여건 또 교통 여건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고흥에서도 이제는 꼭 광주에서 고흥까지 그리고 나로우주센터까지 고속도로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강력히 국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도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부분은 어떤 경우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국가 계획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고흥에서는 뭐 벌교 쪽에서 고흥까지 철도까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친환경 교통 시설, 철도랄지 뭐 트램, 전차 이런 부분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를 트라이앵글로 묶겠다 이제 그 발표도 했는데 이제 광주와 목포 그리고 목포에서 보성 거쳐서 순천까지 또 여수까지 그리고 고흥도 벌교에서 공으로 철도를 놔두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함께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로 우주센터가 민간 우주 산업의 중심이 되려면 결국은 이런 교통 여건, 정주 여건이 좋아진다. 그리고 또 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드론이랄지 UAM 도심 항공 산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이제 고흥과 여수 쪽에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심 항공 UAM을 이렇게 타고 남해안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제주도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 부산도 열심히 하겠다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고흥, 여수 지금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그 교통 인프라 특히 고흥을 중심으로 갖춰진다면은 우리 전라남도 전체 특히 동북권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남 지역에는 국가 산단이 모두 3곳이 있죠. 이제 이 3곳의 산단들이 있는데
다들 노후됐어요. 오래됐어요. 이제 여수산단 같은 경우는 50년이 넘었고요. 이 노후산단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이제 준비 중인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건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대개조 사업을 산자부에서 산업자원부에서 공모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여수 국가산단이 1조 3천억 산단 대개조 사업의 공모에 이렇게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불 산단 3,800억의 산단 대개조 사업, 목포 쪽의 대불 산단도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을 해서 순천 광양 쪽의 산단 이 네. 부분까지도 산단 대개조 사업으로 6,800억의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유일하게 전남이 3군데 산단이 다 국가산단 주요 산단이 다 산단 대개조 사업에 선정이 돼서 네. 2조 1,000억의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산단의 스마트화, 또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또 현대화,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 그 산단에 또 자동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산단을 노후화된 산단을 대개조하고, 특히 여수 국가산단이랄 때는 안전 문제, 또 화학산단의 문제나 노후 시설 이런 부분도 중요한 우리 관심사인데, 이제 이런 부분까지 해결하면서 결국 이제 탄소 중립, 스마트 산단, 친환경 산단,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산단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여쭤보면은요. 이제 미래 첨단 소재 국가 산단 조성 계획도 지금 있죠. 예. 아까 그 부분을 설명드렸다시피 네. 이제 2차 전지 관련, 또 수소 산업 관련, 또 우리 여수 광양 순천에 외국인 투자까지 많이 산단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 광양권에 180만 평의 국가 산단을 조성을 잠시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해 주십시오 하는 이제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부산, 울산도 지금 산단을 추가 조성해 달라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3월달에 사실은 15개 산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공우주 산업센터 산업단지가 국가 산단으로 확정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은 전남에 너무 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 주기를 강력히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이 긍정적인 검토가 좀 이루어지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끝까지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이 부분은 꼭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순천, 광양, 여수권에 산단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우리 전라남도에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도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여건이 가장 좋습니다. 또 산단 용지도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꼭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계시는 장소는 있으십니까, 후보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미 다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우리 이제 광양만 쪽 율천산단 위쪽으로, 세풍산단 그 위쪽으로, 또 황금산단 그 위쪽으로 보면은 농경지가 있습니다. 농경지가 있어서 이제 그 농경지를,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 군해가 그 경내가 아니고 벗어난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농경지를 이제 국가산단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일부 반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들은 국가산단 만들면서 주민들 뜻도 잘 경청하고 지역의 충분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민들도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제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둘러보셨죠? 방문해 보셨죠? 어디가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저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는 오천 그린 광장만 하더라도 새로 조성이 돼서 너무 넓고 좋지 않아요? 저는 잔디밭, 그렇게 가슴이 툭 터진 잔디밭 별로 보지 못했는데 거기만 봐도 좋고, 안에 들어가면은 그 순천만 정원에 이제 그 달팽이 모양 정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참 세계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규모가 작으면은 좀 감동이 덜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규모면서도 전체적으로 잘 주변 경관하고 어우러져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꽃들도 많이 심고 각국 그 정원까지 다 이제 모델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오면은 친환경적이고 자연 생태
모든 것을 도심에 가까운 지역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거기 개울물 흘러가는 그 복원을 해놓은 건데 네. 원래 개울물은 아닌데 보면은 정말 천연 개울물하고 자연으로 생성된 개울물하고 똑같아요. 그걸 보면은 어렸을 때 그 추억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좋아하고 나이 분들도 남녀노소 이렇게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미 지난 6월 26일 날 500만을 돌파를 해서 네. 원래 800만 목표인데 1000만이 훨씬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천망 국제정원 박람회는 뭐 순천의 자랑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동북권 또 전라남도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멋진 국제적 이벤트를 했다는 게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나라에 여러 가지 이런 정원 박람회가 있어요. 훨씬 규모나 콘텐츠 면에서 능가하는 정원 박람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순천에서는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고 이제 2026년에 여수에서는 여수 세계 선 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지금 여수시 같은 경우에서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예산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예산 확보를 추가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써주시기로 하셨다고요. 네, 저도 이제 여수 세계선 박람회 부지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여수 세계 박람회는 너무 뭐 여수라는 그 천혜의 여건, 아름다운 네. 자연 경관, 세계적인 해양 경관 이래서 뭐 그 자체가 여수 전체가 하나의 박람회의 장이다 해도 될 정도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콘텐츠를 잘 준비를 해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아오는 국제선 박람회가 돼야 된다. 네, 세계선 박람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원래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업비는 한 240억 정도 됩니다. 박람회 사업비는. 그렇지만은 그 직접적인 박람회 사업비 말고도 여러 가지 부대 프로젝트,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가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프로젝트를 더 추가적으로 전라남도 적극 지원하겠다. 순천 국제정원 박람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 세계선 박람회 전라남도에서 국가 사업 또 전라남도 사업 이렇게 함께해서 많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수시장께서는 이제 1,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제 선 박람회를 개최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뭐 지사님께서 보시기에도 1,000억 이상의 이런 사업비들이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대 사업들을 같이 이렇게 합해낸다면은 가능하시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1,000억은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박람회 본 사업 예산이 240억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해서 뭐 어촌 민속 박물관 비슷하게 그런 부분도 만들고 또 관련 여러 가지 이제 그 콘텐츠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공원, 그 해양 공원 비슷하게 네. 또 그 지역들을 요소에 만들어야 되고 또 섬 박람회이기 때문에 멋진 섬들과 연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하게 되면은 저는 1,000억 이상 충분히 예산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원은 전라남도에서 특히 이제 국가 각 부처하고 관련된 사업들 네. 연계해서 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남은 시간이 한 5분여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제 저희 지역에서 궁금해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COP33, 28은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양보를 했죠. 이제 COP33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전남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지금 2026년도에 실제 이제 그 유치 운동을 해야 되고 그 유치 결정은 2026년도에 이루어지고 유치는 2028년이거든요. 그래서 네. 몇 년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부터 여기는 유치 운동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유치를 하려면은 COP33 그러니까 유엔 기후변화 해박 당사국 총회거든요. 그럼 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탄소 중립 관련 그런 부분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산단 대개조 사업이란 것도 아까 여수 산단 1조 3천억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는 탄소 중립에
관련된 사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제 COP33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또 뭐 광양 순천 여수를 수소 파이프라인으로 연계해서 앞으로 수소 시스템으로 가겠다. 그것도 이제 CO2 배출을 줄이는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고, 그다음에 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여수 세계섬 박람회 이런 것들이 결국 생태를 중시하고 친환경적인 것을 중시하는 네, 그런 그렇죠. 이제 사업들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국제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하게 되면은 2026년도에 이제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때는 2025년부터 시동을 확실하게 걸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2028년 COP33은 우리 여수에서 개최를 하도록, 그리고 2030년 부산 엑스포는 반드시 유치 성공해서 부산에 서게 되면은 우리 남해안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산업을 전남, 경남, 부산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세 개의 시도가 함께하는 그런 큰 사업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뭐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를 앞두고 이제 뭐 여수를 포함한 전남의 이제 해안가에 있는 수산 도시들은 전부 다 걱정이 많아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제 전남도에 이제 대책은 뭔지, 뭐 대책이랄 게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책은 이제 결국은 일본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양 투기, 해양 방류를 안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책이고, 그거는 네. 저희 전라남도 해양 투기 반대라는 것을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대책도 없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네. 그 부분은 그 해양 오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걸 절대적으로 측정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서 우리가 해양을 관리를 하고, 또 우리 수산도 이제 친환경 수산으로 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친환경 수산에 전라남도가 지금까지 더 노력해 왔는 부분을 더 강화를 하고, 또 수산물 이력제도 이제 특히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국내 수산물과 서로 혼용이 안 되도록 네. 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수산물 이력제를 철저히 관리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무리 인사드리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감사드립니다. 우선 금년에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여름철 폭우랄지 태풍이 많이 예상돼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대비를 잘 하겠습니다만은 도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는 이제 과거의 잠재력 강점을 살려서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라남도가 되고자 힘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도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난해 전남도정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도민들께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의 도정 성과와 함께 동북권의 현안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선 8기 남은 3년 산적한 현안에 대해 명쾌한 해법으로 전남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